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네, 시대지기 선교회 박현동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표정이 밝으시니까 너무 좋네요. 아유, 그래요. 맞아요. 사람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정이 밝으면요, 사람한테 참 큰 호감을 갖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예. 아유, 제가 막 시키죠. 자, 자, 깍지 한번 이렇게 껴보시고요. 앞으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해보시고요. 위로 한번 올려보시고요. 예, 예. 자, 좌측으로. 네, 어머님 좌측입니다. 예. 자, 우측으로 이렇게 손 한번 털어보세요. 아유, 예, 아유, 네, 이대로 찜질방 가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여쭤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운동하기 전에 뭐 하죠? 스트레칭. 역시 배운 동네야. 보통 다른 데서 여쭤보면 준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준비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왜 하죠?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를 하시네요. 예.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안 다치려고. 예. 비참한 동네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안 죽으려고. 긍정적인 데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운동을 더 잘하려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움직이면 다치기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몸뚱아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마음덩어리도 그래요. 자, 보세요. 마음이 딱 경직됐어요. 근데 누가 와서 막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말을 무슨 말로 들을까요? 잔소리. 그 전문 용어를 아시네.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를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맨 앞에 앉아 계신 어떤 남자 선생님 한 분이, 제가 물었어요. 자, 마음이 탁 경직되는데 누가 와서 막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말을 무슨 말로 듣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개소리. 저하고 그 옆에 있는 선생님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이 놀라셔가지고, 뭐 그래? 그랬더니 그럼 헛소리해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잔소리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잔소리가 쓸데 있는 말일까요? 쓸데 없는 말일까요?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열려요, 닫혀요? 그러면 잔소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말요? 그렇잖아요. 자, 이게 왜 이러냐면요, 이 잔소리에 대한 규정과 개념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좀 달라요. 예,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말하는 내 말의 내용이 중요할수록 내 말은 잔소리가, 특히 이 내용이 누구한테 좋으면, 듣는 사람한테,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 좋은 얘기야. 그러면 내 말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듣는 사람 입장은 생각하지? 그러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 상대방 상태도 되고 뭐 여러 가지도 되는데요, 제 표현대로 하면 관계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렇게 빨리 대답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안 친한 사람은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을 해도 알아서 오해를 해요. 왜요? 안 친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친한 사람은요, 대충 말해도 알아서 이해를
해요. 왜요? 친하니까, 친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준비되지 않으면 말하지 말자. 무슨 준비요? 들을 준비, 말할 준비.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친할 준비. 제가 부모 교육을 다녀보면서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특히 사춘기 전후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한테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아이의 문제를 제일 늦게 하는 사람이 누구? 그럴 때가 많아요.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 아이 내가 낳았으니까 이 아이하고 나는 항상 어떻다? 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우리 어린이집에 다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나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그래요. 그럼 점점 내가 마음은 늘 같지만 거리는 어때요? 멀어져요. 그럼 어느 순간 그 아이하고 나하고 친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중요한 얘기라고 해서 막 말해요. 그럼 그 많은 말은 그 아이한테 무슨 말? 될 수 있어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뭐냐면 A4 용지를 한 장씩 나눠주고 해서 그 위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요? 나의 의미적인 존재. 예, 그리고 그 밑에다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동그라미를 4개 그려봐라. 그러면 애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냥 동그라미 쳐라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가 이렇게 4개 돼 있잖아요. 그 맨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에다가 1순위, 두 번째는 2순위,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마지막엔 아니죠, 말순위죠.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한 15년, 한 16년 살았는데 살아오는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의미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1순위에 여러 명 써도 좋다, 2순위 여러 명 써도 좋다, 그렇게 써봐라 하고서 애들이 해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어떤 애가 아빠를 안 썼어. 그래서 물어봐요. 왜 너 아빠 안 계시니? 계신데. 그럼 왜 안 썼니? 싫대. 예, 가끔 아빠가 엄마에게 혼내거나 어떨 땐 말을 잘 안 듣거나 아니면 주일날 개 공부해야 되는데 뉴스 보시거나 서로 뭔가 죽이 안 맞은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떤 애는 얼마나 웃긴 애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아이하고 중학교 2학년 연년생 자매가 같이 왔었어요. 근데 애들이요 서로 안 썼어. 예, 자매인데.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언니 안 썼니? 왜 동생 안 썼니?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언니 우리 동생은 나는 의미적인 존재가 아니래. 그럼 뭐냐 그랬더니 삶의 경쟁자래.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옷 입으면 임자래. 저녁에 어떻게 하려고? 한 대 맞으면 된대.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오늘 집에 갔어요. 근데 진짜 하지는 마세요. 왜요? 엄마 또 뭐 배워왔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이렇게 A4 용지 나눠주고 동그라미 그리게 하고 나의 의미적인 존재에서 한번 그리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아이가 나를 1순위에 쓴 아이하고 어떤 아이가 나를 말순위에 쓴 아이가 있어요. 그럼 내가 똑같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 말의 힘은 같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럼 말순위가 하는 100마디가 더 힘이 있을까요? 1순위가 하는 한마디가 더 힘이 있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말순위가 하는 100마디는 그 아이한테 무슨 말? 그렇죠. 저는 개소리라고 할까 봐 놀라셨어요. 그때는 많은 말을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 또 까먹었죠. 친해지게요. 친해지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애들하고 친해지세요? 예, 사랑을 주면은. 또요, 이해해주면. 또는요, 웬만하면 돈을 잘 안 쓰시는군요. 네, 맛있는 거 사주거나 예, 선물을 주면 예, 친해집니다. 친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도요, 맛있는 거 사주면 먹는 동안은 친한 척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면 또 친해지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제가 오늘 한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수용적인 태도를 취해라. 뭐라고 했죠? 수용적인 태도. 제가 왜 수용을 태도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수용을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올해 나이가 51거든요. 저도 놀래요. 근데 여러분 제 나이보다 10살 밑에나 10살 위에 계신 분들은요, 이 수용을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글로 배웠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희를 충분히 수용해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반에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는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우리 남자 선생님들 계시지만 우리는 어떠냐면요, 중학교 때 우리가 잘못하면 나와, 그럼 나왔어요. 엎어, 그럼 엎었어요. 예, 몽둥이하고 뻑 치면요, 한 대 딱 맞고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 들어갔어요. 집에 오면 더 웃겼어요. 집에 오면요, 아버님이 하면 끝나. 더 많은 설명을 해주지 않으셔. 근데 그 의미 뭔지 알아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수영을 잘 못 배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애를 낳아봤더니 이 애가 학교에서 수영을 배웠네. 그럼 내가 애를 수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뭐라고요? 친하지 않거나 좀 불편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수용이다. 그러니까 애가 오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랬니? 그랬구나. 내가 지금 입으로는 수용해요. 근데 태도는 수용이 안 돼요. 그럼 수용은 입으로 해야 될까요? 태도로 해야 될까요? 아니요, 둘 다 하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예. 자, 볼펜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손가락을 하나 피세요. 자, 그리고 살짝 물어보세요. 살짝 꽉 물지 말고 살짝 볼펜만 빼요. 그리고 15도 제치고 그 상태에서 짝꿍을 보세요. 자, 짝꿍 보면서 따라서 하세요. 자, 그랬니? 그랬구나. 그래. 아,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용적인 태도.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너무나 멋있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웃으면? 맞아요. 예?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집 애들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애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다 컸는데 이 아이들이 한 10여 년 전이니까 좀 어릴 때였잖아요. 사춘기 때였잖아요. 그때 이 아이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탁 들어가면요, 애들이 제가 만만하니까 아빠 하고 저한테 뛰어와요. 그러다가 지 엄마가 탁 들어오면 서요. 엄마가 숙제 그러면 떨어요. 이러던 아이가 저희 집 사람이요, 제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훈련을 한 거예요. 예, 상담실 앞에다가 이따만한 그 전신 거울을 갖다 놓고 아침마다 볼펜 물고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바뀌고 난 다음에 둘이 같이 들어가니까 한 아이는 저한테, 한 아이는 저희 집사람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아이가 입 바른 소리를 잘해요. 예, 지 엄마를 꽉 끌어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엄마, 요즘 엄마 너무 좋다. 저희 집사람이 상처받았잖아요. 전엔 엄마는 어땠길래? 여러분, 전에 엄마하고 지금하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뭐만 바뀌었어요? 표정만. 여러분, 믿져야 본전이 아니에요. 해보시면 그 변화를 공감할 수 있어요. 자, 적어도 내가 가장 의미적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다른 거 많이 준비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다? 내 웃는 표정. 그게 뭐다? 수용이에요. 수용. 예,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예, 공감적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감은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성과 그리고 감성이 있어요. 이성과 감성이 똑같은 식으로 꽝 부딪혔어요. 여러분, 이성이길까요? 감성이길까요? 예, 잘 모르시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요, 이성과 감성이 똑같은 식으로 꽝 부딪히면요, 이성보단 감성이 세요. 근데 여러분, 감성이 이성을 붙잡으면 이성적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화가 나 있는 사람한테 제가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당신이 화난 이유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얘기해 주면 이 사람이 화가 풀려요? 화가 더 나죠. 여러분, 감정은 올라갈 때 쳐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 받아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 번째, 신뢰적 관계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신뢰는 뭔지 아세요?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한 말하고 저녁에 한 말이 같아야 돼요. 오늘 한 말하고 내일 말한 게 같아야 돼요. 그래야 예측할 수 있어요.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준비되지 않으면 뭐 하지 말자고요? 말하지 말자. 말하지 말고 뭐 하자? 친해지기 하자. 네, 금방 까잡수시니까
강의하기가 참 편안하네요. 그래서 한마디 더 드릴까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친한 만큼 말하고 말한 만큼 책임지자. 예,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왜요? 부모님이니까 선생님이니까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이제는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우리 애가 스스로 공부하네? 웬만큼 안 놀라시는군요. 공부를 참 잘하시나 봐요. 근데 안 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를 해요. 너무 이뻐요. 또 친구들 데리고 와서 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감격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시험 끝난 다음에 피자 헛 가자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 데리고 어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 집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좀 며칠 지났어. 내가 정신을 차렸어. 애들 다 데리고 가고 동생까지 데려가고 나도 먹으면 돈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얘하고 협상을 해요. 뭐라고요? 동네 피자도 맛있다. 그리고 동네 피자집 가요. 그럼 애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애들은 공짜로 주는 건 일단 먹고 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먹으면서 씨불렁거리죠. 어디게 더 맛있다? 그 집게 더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고? 아니요, 욕은 안 먹어요. 우리 애들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말아요. 왜 욕을 해요? 그런데 투덜거리긴 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니까 선생님이니까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책임져야 돼요. 특히 사춘기 이후에 있는 아이들하고 대화하실 때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툭툭 던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언제 말하자? 친해지고 난 다음에 말하자. 아무리 급한 내용이라도 지금 던지는 거는 애가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잔소리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근데 보너스를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자, 손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자, 깍지 한번 이렇게 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한번 이렇게 쭉 하지 마세요. 자, 깍지 낀 손 한번 보실래요? 자, 어떤 분은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와 계시고요, 어떤 분은 오른손이 올라와 계세요. 예, 꼭 어디 가면 이러고 버티는 분도 계셔요. 자, 하나 올리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나는 왼손 엄지손가락이 올라왔다. 와, 저하고 동지예요. 자, 나는 오른손이 올라왔다. 역적들이십니다. 여러분, 깍지를 끼면 왼손이 올라오는 게 정상일까요? 오른손이 올라오는 게 정상일까요? 둘 다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누가 왼손이 올라오고 누가 오른손이 올라올까요? 뭐 이과 문과? 아닙니다. 이과 문과 상관없습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에 상관없고요, 좌뇌 우뇌 상관없어요. 뭐예요? 습관이에요.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어떻게 해요? 태생학적 습관. 태어나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반복이 되면서요, 몸에 익었어요. 되뇌가 행동을 절제시키는데 되뇌의 명령을 안 따라도 돼요. 왜요?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어떠세요? 어색하죠? 불편하죠? 왜 불편해요? 그렇죠, 안 해봤던 거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누구 같지 않으면, 나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다? 이상하다. 기준이 누구예요? 여러분, 내가 퍼펙트하면 이 말도 맞아요. 근데 나도 틀릴 수? 그러면 그 말도 틀릴 수? 그래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와 같지 않아도 정상일 수 있다. 여러분, 요즘 10대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 이상하다, 다 문제하다라고 해놓고 보면요,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문제만 보여요. 근데 그 아이들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그 1%의 가능성이라도 그 가능성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아이들의 멘토가 되고 아이들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리고 손등을 한번 뚫어지게 보세요. 때리진 마세요. 자, 손등을 뚫어지게 보시면 손바닥이 보이시나요? 어디 갔더니 어떤 분이요 그러더라고요. 잠시만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등을 보고 있다가 나 손바닥 없다 그랬어요. 뭐라 그러시겠어요? 뒤집어라. 이상한 거죠. 손등을 보고 손바닥이 없다는 건 이상한 거죠.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자.
여러분, 다른 게 지금 내가 내 앞에서 하고 있는 이 아이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너무 속썩이는 아이가 있어요. 그 너무 속썩이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이 지금 전부가 아니에요. 왜요? 지금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많잖아요. 지금 내 앞에서 너무나 잘한다고 얘가 무조건 착한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 우리 어머님들, 우리 선생님들의 눈은 그 아이의 문제에 맞추지 마시고 그 아이의 또 다른 가능성에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은 이렇게 멘트를 해볼게요. 자, 주먹 꽉 쥐어보실래요? 자, 오른손은 엄지요, 왼손은 새끼요. 자, 하나 둘 셋 바꿔요. 하나 둘 셋 착. 어머님. 자, 다시 한번 바꿔봐요. 하나 둘 셋 착. 예, 어우 잘하시네요. 자, 이번엔 자동입니다. 자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네, 저기 계신 어머님 마음을 비우셨어요. 이게 안 되는 게 정상인 거 아시죠? 왜요?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신경막이 틀리고요,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신경막이 틀려요. 근데 여러분 저는 왜 되죠? 연습했어요. 연습은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나가세요. 여러분, 지금 짧은 시간 저같이 나눠봤지만요, 여러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될 때까지 한다면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변하면 우리 아이가 변합니다. 누가 먼저예요? 내가. 여러분, 10대 그들과 통해야 변합니다. 네, 10대 그들과 통화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 나눴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질문 한번 보시죠. 아들이 부쩍 문제아로 낙인 찍힌 친구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쉽지 않네요. 예, 아이들이요, 사춘기가 되면 부모보다는 친구한테 더 많이 귀가 열려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부모하고 그 자녀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방법을 계속 고집하세요. 외식하러 갈까? 뭐 이런 얘기, 뭐 나와 같이 얘기 좀 할까? 이렇게 해요. 그런 거보다는 10대들이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그래서 좀 많이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다 하시겠지만 애하고 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어머님이 그러세요. 제가 톡을 했는데 애가 애들 용어로 씹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답장이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답장 올 때까지 한번 보내보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진짜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요? 그만 보내세요. 여러분, 웃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실제 아이들하고 눈높이, 문화 높이, 서로 관심 높이를 맞춘다는 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도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참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선생님 참 애쓰신다라는 걸 알아요. 그 마음이요, 이신 전심으로 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몰려다녔던 마음이 조금씩, 왜요? 그 아이가 거기까지 갈 때까지의 시간만큼 올 때까지의 시간도 필요해요. 오늘 참 말 잘하네요. 여러분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다리는 순간 계속 아이한테 사인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또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이가 상담을 통해 변화되었던 사례가 있으시다면요. 와. 변할 것 같지 않던 아이, 안 할 것 같은 아이, 진짜 의외로 많다고 말씀을 드리면 좀 속상하고요, 자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혹시 지난주 제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어린 시절에 부모하고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해서 부모로부터 마음을 열지 못했던 아이가
친구로부터 마음을 열지 못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처럼 우울증이나 아니면 자기 세계로 빠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제 표현대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혹시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 아이의 인생에 제가 깝죽거리기로 접근합니다. 예. 시간을 그냥 가서 상담에서는 상담을 구조화시켜서 상담 장면에서 상담을 하라고 저희가 배웠거든요. 근데 찾아가서 아이를 만난다는 건 사실 상담에 더 이상 안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오질 않으니까요. 꿈쩍도 안 하니까요. 마음을 열질 않으니까요. 누구도 믿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거죠. 그 인생에 노크를 해보는 거죠. 내가 먼저 문을 팔컥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네 말을 듣고 싶다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성이면? 그럼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번 오다 말겠지. 한 번 저렇게 하다가 말겠지. 왜요? 전에 어느 선생님도 왔다 그렇게 갔거든요. 전에 누구도 그렇게 하다 갔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줄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고 내가 그 사랑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면 아이들의 마음은 반드시 열립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안 될 것 같은 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해본 아이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아이들도 변하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자, 오늘 10대 통해야 변한다라는 얘기 같이 나눴습니다. 나와 같지 않아도 정상일 수 있고요.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멋진 부모님, 멋진 선생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0대 지기 박현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빛 청소년대안센터 최연수 목사입니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기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넓비꽃 같은 시기랍니다. 이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줄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